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수의원 원장 심영기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면 하지정맥류를 95년도부터 주로 치료를 해왔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대한정맥학회 창립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인 엘키오 리젠 요법을 시작한 게 2017년도죠. 횟수로 8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난치병이 지금 현재 이제 뭐 병원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돼도 아직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암하고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오늘 주제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자가면역 질환이 난치병에 속하고, 제가 해석하는 자가면역 질환은 림프계의 순환 장애가 생겨서 질병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전기생리학적으로는 방전 상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것이 기존으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을 보는 이 관점과 좀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외부의 병원균, 세균이나 이런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생긴 염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면역 체계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헌병이나 경찰이 멀쩡한 사람, 선량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공격하는 게 생기는 거라서 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숲이 이제 이렇게 파랗고 울창하게 잘 자라면 좋은데, 염증이라는 게 불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염증이 불화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자기 자신의 세포가 공격을 해갖고 폐허가 되는 병이 나게 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종류는 여기 있는 것이 다 불치병, 난치병이에요. 섬유근통, 다발성경화증, 뭐 복합근염, 피부근염, 류마티스 관절염 되게 흔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는 거고, 농포성 건선청, 천포창 경피증, 아토피 또 흔히들 많이들 아시는 거고, 또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이런 것도 꽤 많이들 알고 계시고, 혈관염, 그다음에 제1형 당뇨병은 아기 때부터 음. 생기는 건데요. 요런 것도 자가면역 질환이고, 포도막염 걸리면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장님이 되신 목사님도 계시고, 배체병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반스 증후군은 혈소판이 떨어지는 거고, 그레이스병, 뭐 크론병, 길렌바레 증후군, 요거는 이제 길렌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신경염이 생기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고 합병증으로 잘 생기는 거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난치병, 불치병이에요.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결합조직 이 유사 질환, 게 같은 말인데 결합조직이나 자가면역 질환 비슷한데 조금 보는 관점이 조금 틀려서 그런 건데, 이제 혈관 쪽으로, 관절 쪽으로, 척추 쪽으로 이런 데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소리겐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자가면역 질환군에 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별히 자가면역 질환은 처음 듣는 이름은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어떤 선생님 이름을 따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나는 한 군데가 아니고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픈데, 병원 10군데 이상 뭐 다 다녀봐도 한의원 포함하고 경락 마사지 다 포함해서 CT, MRI, 피검사, 각종 검사 모두 다 했는데도 모두 정상인데 나는 아픈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신과 가라고 그런다." 이렇게 인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가면역 질환은 그만큼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다." 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왜 생기느냐? 유전적인 원인, 그다음에 환경적인 원인, 호르몬 변화,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 장내 미생물 불균형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림프 계통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1/3 이상이 장에 다 있거든요. 그게 인제 균형이 깨지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를 보면 여성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남성들보다 좀 많고요. 음.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확실히 원인은 잘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을 보면 전신성으로 오는 게 루푸스, 이런 건 특징이 뭐냐면 발열, 열이 나고 피곤하고 피부 발진, 관절통이 있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요게 인제 전신적으로 각 관절이 아프고 아침엔 뻣뻣하고 관절통이 있고 붓는 거고, 내분비 계통에는 제1형 당뇨병,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뇨증이 있고 갈증이 있고 체중이 빠지고, 그다음에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피곤하고 추위에 민감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피부 쪽으로 보면 건선이나 백반증 있는 경우도 자가 면역 질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각질이 잘 생기고 색소가 빠지는 거. 그다음에 신경계 계통은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은 감각이 이상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마비가 오는 거고, 그다음에 장 계통은 크론스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것들이 복통, 설사, 체중 감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은 손가락이 저렇게 이제 꼬부라지는 거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관절이 다 망가져 갖고 관절 부위가 하얗게 변한 게 보이죠. 네. 예, 다음. 그다음에 경피증이라는 건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피부는 워낙 부드럽고 좀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가죽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도 경피증 환자를 지금 제가 4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경피증 환자가 한 5명 정도 봤어요. 아. 근데 못 고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인제 지방 이식을 해 드리기도 했는데 아. 결국은 실패를 봤습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은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가 형체 항체를 검사하는 게 제일 그런대로 합리적인데요. 거기에서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혈액 검사는 CRP, ESR, CBC 뭐 이런 거는 염증 수치를 보는 거고,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염증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고 얘기하기 힘들고, 조직 검사해서 뭐 나온다, 영상 검사 MRI나 초음파를 봐서도 대충 변화된 건 알지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확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단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네. 증상은 발열이 있고 그다음에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어요. 권태감, 피로감, 충족. 그럼 네가 뭐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피곤한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기 쉽고, 피부 증상은 별로 가렵진 않은데 빨간 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레이너드 현상이라 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하얗게 붉은 저기 흰색으로 피부색으로 변하는 거, 요런 거는 인제 특징적인 거라서 인제 그 레이너드 이 현상을 일으키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조직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힘이 빠져요.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고, 화장실에서 웅크리고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면역 조절과 증상 완화가 주 목표예요. 그래서 주로 현재도 면역 억제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테로이드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도 어쩔 수 없이 면역 억제제를 쓰고, 그다음에 MTX, 메토트렉사이트 같은 항암제,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게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의 일종인데요.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로 TNF 알파 억제제라든지 인터루킨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염증제, 항생제죠. 그다음에 진통제 이런 거, 식이 조절, 생활 습관 개선, 그다음에 인제 보완요법으로 인제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미세전류 치료, 림프 해독. 요거는 인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의학적 접근은 어떻게 되냐면, 이 뭐 이렇게 약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심한 경우는 비장까지 뛰어나요, 비장 적출. 그래서 우리 선배가 음. 이반스 증후군인데 혈소판이 떨어져 갖고 조금만 다치면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 비장 적출까지 했는데 결국은 눈도 멀고 면역이 음. 떨어져 갖고서는 인제 시신경이 다 망가져 갖고 눈도 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예. 세브란스 1년 선배, 저기 세브란스 같이 동문인데, 그다음에 음. 탈감작요법이라고 해서 면역력을 억제하는 약물을 조금씩 주입하면서 면역계가 차츰 적응하도록 하는 이 치료법인데 효과가 확실치 않다. 그다음에 자기 관용 분자 생물학적 방법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지금 실험 단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자가 면역 질환은 소염제, 스테로이드, 진통제, 면역 억제제 좀 다 말씀드렸고, 물리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뇨 환자는 인슐린 보충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크론 병에서 장 폐쇄된 건 수술을 해서 인제 뚫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게 되고 비장 적출을 하는데,
문제는 인제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가 인제 염증을 줄이는 데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긴 한데 문제는 인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하이드로코르티졸, 프레드니솔은 가장 많이 처방을 해요. 그다음에 인제 메칠프레드소론, 덱사메타존, 베타메타존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좀 조합을 해서 인제 하는 건데 암 환자 치료할 때도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이 암에도 스테로이드를 아주 고용량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골다공증 생기고 뼈에 칼슘 다 빠지고 그다음에 전기 모든 세포가 다 저기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라는 건 부신 피질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떠한 간단한 자극에도 스트레스에 적응을 못 해요.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서.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는 인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제 항염 작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쓰는데 이 감염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했을 땐. 그리고 2 차성 당뇨병, 내당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 차성 당뇨병이라든지 근육이 위축되고 피부가 튼살이라죠. 피부 선절, 튼살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심성 비만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 부종이 생기고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고 요로에 신장결석이라든지 요로에 돌이 생기고 그리고 우울증, 불안, 불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녹내장, 백내장, 대퇴골두괴사, 소아의 성장 억제, 부신 억제에 의한 스테로이드 이탈 증후군 뭐 이런 음. 아주 그 스테로이드는 만병의 지금 통증의학과에서 다 쓰고는 있지만은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이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네. 인제 항염증제는 이제 크게 인제 류코트리엔류하고 프로스타그란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염증 증상을 억제하고 이런 효소, 염증 반응에 하는 그런 효소를 억제를 해서 인제 이 진통 소염을 시켜주는 항염증제들도 많이 씁니다. 음. 그래서 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다음에 음. 인도메타신, 디크로펜하고 뭐 어디든 요새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 이부프로펜, 노르소프로펜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진통 소염제로 항염, 해열, 진통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간단하게 2 주일 이상 쓰지 마세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라든지 콩팥이 나빠진다든지 간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 갖고 이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질병 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보게 되면은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이 떨어지면서 전기 생산, ATP 생산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방전이 되고 방전이 되면 미세순환이 감소되니까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가 축적이 되고 지저분해지니까 염증이 발생이 되는 이런 고리가 자가면역 질환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질병 발생 악순환 고리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개발한 엘큐 요법은 뭐냐면 고전한 미세전류를 이용해서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하고 세포 간의 전기를 소통을 시켜서 충전을 시킴으로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면서 통증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인제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인제 충전이 돼 있을 땐 활발한데 점점 방전이 되면서 사람이 나빠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방전이 됐을 때 다 충들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LQO 요법이라는 거는 세포를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충전시키듯이 충전을 시킨다. 이게 인제 치료 원칙이고요. 그리고 림프 찌꺼기 아까도 림프 슬러지 이건 결국은 독입니다. 독이 해서 전기를 소통을 못하게 전기 절연 작용을 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이 모든 이 질병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림프 찌꺼기인데 이거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이런 모든 음. 약들이에요. 항암제, 면역 억제제, 항생제. 그러니까는 림프 찌꺼기가 이 자가 면역 치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슬러지가 안 쌓일 수가 없으니까 완치가 안 되고 점점 음. 약을 먹어도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는 요원하고 점점 더 음. 악화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항염이나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도 2주일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자가 면역질환은 계속 공격하니까 그런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찾아내고 연구한 것이 엘큐어법입니다.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엘큐어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림프 찌꺼기가 녹색처럼 저렇게 돼 있어서 소통이 안 되니까 세포는 방전이 되는 거죠. 그거를 잘게 이온 분해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세포가 충전이 되는, 전기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완전히 녹이 슬어 있는 걸 새 전선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큐어요법의 이론적 근거는 염증 상태를 해소하고 항염 작용이 있다. 두 번째는 면역의 오작동을,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데 전기적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 T세포나 대식세포의 과도하게 활성이 돼 갖고 이 공격하는 것을 조정하는 가능성이 있고, 세포막에 전이가 이상이 있어서 방전된 것을 충전시켜 줌으로써 세포가 전기적으로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조직이 손상되고 암이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미세 전류로 미토콘드리아 생산을 5배 증가되는 건 이미 논문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전류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적용 논리는 그렇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이라는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그다음에 관절염, 하시모토, 그다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도 이게 면역을 조정시켜주고 림프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네, 치료 원리는. 다음.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게 딱 3가지겠어요. 1, 2, 3번. 1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병을 알면서, 자가 면역질을 알면서 얼마나 지금 세포가 방전이 되는지 충전도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각사각 진단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제 제가 특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세드로 시작하자.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 그리고 쓸데없는 약은 다 끊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디톡셀 요법은 우리 몸에 그 림프 찌꺼기를 녹이고 배출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충전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여기 한번 동영상에 돌아갈까요? 네. 동영상은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각사각 진단은 세포가 방전돼 있는 데서 사각사각 소리가 크게 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샘플로 보여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돌아갈 거예요. 한번 볼게요. 동영상. 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그건 보여주고, 그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건 뭐냐면 엘큐어 요법에서만 볼 수 있는 기전력 현상으로서 전인 현상과 전기 마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노세드 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처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처방하지 않고 진통제 처방하지 않고 쓸데없는 약은 다 끊자. 단 예외는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조정하는 약물은 먹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자가면역질, 대학병원 교수님이 스테로이드 처방했는데 나 그거 안 먹으면 진짜,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안 먹으면 굉장히 아파요. 힘들어 하시고. 근데 이제 스스로 이 전기 충전을 같이 하면서 하면 그걸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먹으면 먹을수록 안 아프니까 거기에 약물 의존성이 생겨서 그걸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걸 못 끊으시는 거고, 점점 용량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디톡스, 3번째 제가 권해드린 건 디톡스, 림프 해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엘큐어로 림프 찌꺼기 독을 이온 분해해서 배출시키자는 겁니다. 다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의 자가 면역 질환 관리는 글루텐, 유제품, 가공식품 이런 거 안 좋다는 거는 좀 제한을 시키고, 항염증 식단인 케톤 다이어트를 하시고, 지중해식 요리가 요새 유행 많이 하잖아요. 올리브 기름에다 이렇게 야채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오메가3 같은 이런 그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고, 비타민 C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한 디톡셀
요법의 임상 증례는 아토피가 좋아지는 걸 경험을 했고, 물론 한 번 치료했다고 해서 몇 달 치료하면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럼 환자분이 안 와. 그럼 또 인제 1-2년 있다 오시면 악화돼서 오시거든요. 이게 섬유근통도 완치시킨 사례가 몇 개 있고, 길랭바레 증후군도 있고, 농포성 건성 천포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호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꾸준히 해야 된다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엘케오 요법은 3대 기능인데 진단과 치료와 재생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쓴 저서가 세포 충전 건강법에 인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 사각사각 진단을 하는 특허하고, 그다음에 진단, 세포 이런 것들이 특허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사각 진단을 한번 보여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인제 검색하시려면 제 이름 심영기를 대시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각사각 진단 아무거나 혹시 이 파일이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예, 예, 네. 10분 강의에 사각사각 진단이 있을 겁니다. 그때 돌아갔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사각사각. 여기는 지금 사각이 없고. 좌골신경통 한번 들어가 보시죠, 뭐로. 네. 거기에 동영상 찾으셔 갖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잘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갈까요? 소리를 좀 키워주시고, 원리는 똑같으니까 어디를 했든지.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제가 해보니까요, 거의 사각사각 소리가 전신에서 나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세포가 방전이 됐다, 이렇게診断을 줘요. 자, 네, 여기가 방전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여긴 소리 안 나잖아요.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 종류에 따라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게 부위가 틀리고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포 충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